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희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 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48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쉬는 날 우리 선배님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일반 유튜버들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을 별개로 좀 보면서 따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쟁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적으로만 삼아야 할까? 저는 이런 의문들이 좀 많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현재 삼성전자가 5세대 쪽에서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6세대로 갈수록 삼성전자도 사실 이 나노 공정에 관한 3나노 공정에 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TSMC랑도 지금 손을 잡으면서 6세대부터 같이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뭐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SK와 삼성이 조금은 협력 관계에 가면서 한다면, 저는 TSMC를 가장 위협하는 사실 이 두 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일단 두 종목들 분석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각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각각 터닝 포인트로, 즉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이거에 대한 걸림돌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분석하면서 오늘 이 두 종목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배님들 유튜버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 끊임없이 사실 이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6종목으로 135% 가까이 수익을 내드렸죠. 자, 저는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지금 단 10원 한 장도 주식을 안 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되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좋은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배님들 신용잔고들 조금씩 관리하면서 내 투자 자금이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걸로 일부 수익을 내신다면 분명히 전 보탬이 되실 거라.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건 사실 좋아요, 구독인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뭐 제 월급도, 또 저희 가정의 행복도 거기서 나오겠지만, 실제 이 유튜브라는 게 좋아요, 구독이 초반에 많이 눌러지면 이 유튜브 추천 채널에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많은 제 영상을 보는 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이 600만 주주분들 모든 분들이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지금 한 2-3천, 뭐 어제 보니까 6천 명 정도 보셨던데,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는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전일 0.87% 하락을 한 5만 7천 원의 장은 마감을 했죠. 자, 지금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81.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통 제가 영상 속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거래량 없는 하락은 허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81.43%면 거래량이 없는 그 허매수 부분이 아니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라고 할게요. 아직은 2달 남았으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반도체 섹터들은 어떻게 숨고르기, 즉 지켜보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 선거 내내 사실 이 자국의 엔비디아를 제외한 TSMC라든지, 또는 우리 인텔, 퀄컴,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이 반도체 팹리스라든지 이 반도체 고대역폭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왜 이걸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걸 데려가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제 전일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그 부분이 여실하게 좀 드러나는 하루였는데요. 자, SK 하이닉스도 한번 지켜보면 전일 1.57% 상승한 20만 500원의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뭐 거래량도 사실 101%니까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겠죠.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통 전일 거래량 대비 한 300% 이상은 300% 이상 급등해야 제대로 된 슈팅들이 나오는데, 101%면 뭐 대동소이한, 사실 지켜보는 장세, 똑같이 지켜보는 장세가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선배님들, 자, 차트적인 부분은 사실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자, 우리 모건 스탠리라든지 또는 외국계 투자자문사에서 반도체 하향 보고서를 내면서 하락하는 폭은 같았으나, 다시 외국인들의 진입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더 빨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지금 추세선상은 아예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통분모가 나왔죠.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의 반도체 흐름은 분명히 공통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럼 이 부분 일단 말씀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같이 뉴스 일단 하나 보고 올게요.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미 현지에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기사예요. 이건 비단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 확대 삼성도 고민이다. 백지화 가능성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현지 내용이 내년에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죠. 미국의 첫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변수를 맞았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SK든 삼성이든 지금 미국에서 뭘 받고 있나요? 이거죠. 반도체 보조금 때문에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지금 삼성도 지금 굉장히 삼성도 지금 펜실베니아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 보조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 그 TSMC도 마찬가지지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이 반도체를 납품할 때마다 보조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SK 하이닉스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비단 이게 이제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을 질 때도 상당한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 선거 유세 시절에 가장 말했던 게 아니, 이 부분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왜? 관세. 관세 부분에서 이익을 주면 되지.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인데 왜 보조금까지 주면서 미국 혈세를 낭비하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 이전에 우리 트럼프 당선 이제 확정되었을 때 가장 많이 빠졌던 데가 바로 TSMC였어요. TSMC, SK, 삼성 일단 이 대표적으로 1, 2, 3위 중에 가장 많이 보조금을 받았던 게 바로 TSMC였다는데 일단 직격탄을 맞았던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원래대로 공약대로 이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예를 들어 보조금을 축소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내년에 바로 착공을 앞둔 SK부터 이 부분에 리스크가 발생을 할 것이다. 자, 삼성도 그 바로 이어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부터 SK, 삼성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 뉴스 하나 더 보고 올게요. 자, 바이든 행정부 삼성 등과 반도체법 합의 마무리 서두르고 있다. 이거는 사실 삼성뿐만이 아니라 자, 일단 기사를 좀 볼게요. 미국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 정책 연속성의 불확성이 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달 중에 반도체법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서두르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보면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인텔, 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SK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부분 제가 할당된 그 내년에 이제 착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즉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 트럼프로 교체가 되더라도 지금 이 그 보조금 금액 중에서 내년에 미국에 들어가는 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40% 이상은 일단 협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되기 전에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SK 입장에서 전액 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R&D 시설 개발 자금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하게 이거 마무리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가 됐던 삼성이 됐던 이걸 마무리 527억 달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했을 때 이 부분을 다시 백지화 시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제가 15년 애널리스트 하면서
아마 그때가 집권이 제가 2016년도 때 15, 16, 17, 아마 18 이때일 것 같아요. 왜 미중 무역 전쟁 기억하시죠? 이때 참 주식시장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그때 생각하면 뭐 끔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 그때 그죠? 아난티라든지 대북 관련주들 퉁퉁 튀어 올라오고 미중 무역 분쟁을 해서 뭐 소나기 진짜 뭐 장대 소나비들이 많이 터졌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anyway 자 이런 시절이었던 건데 그때 제약바이오 섹터 나쁘지 않았죠. 제약바이오 섹터의 황금기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대형주주들은 아무래도 관세들이 나오면서 떨어졌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이 트럼프 당선이 당선되고 나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한테 이제 연락을 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즉 원전이죠. 에너지와 조선 사업 이 부분에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쪽, 조선 쪽, 뭐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이 에너지 쪽 뭐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두산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협력은 강력하게 해줄게. 다만 우리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조금 관련해서 워낙 강경하게 사실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대한민국 그 대표로서 말을 해줘야겠죠. 자, 이때 참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와 협력이 공고한 거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를 할 거고 보조금 얘기는 사실 안 했지만 이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게 사실 TSMC는 강력하게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죠. 강력하게 대만으로 지금 옮겼지 않느냐.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SK와 삼성은 여지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각각 대응을 좀 하면 좋을 것이냐. 저는 어차피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꼭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현재 지난 8일이죠. 외국인들 이 비유 보증은 52.40% 18개월 뭐 역대 1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전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1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애널리스트 이전부터도 생각을 해도 4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이 외국인들 비중이 적었던 게 바로 52.40%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시 반등을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비중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51%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실 게, 자, 이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얘네가 지금 외국인들이 54%에서 이걸 주가를 빼기 시작했어요. 지금 52.4%라고 했죠. 그러면 불과 2% 뺐는데, 그죠? 불과 2% 뺐는데 14조 원을 매도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자, 1%를 더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1%를 51%.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수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1%더 뺀다 그러면 자, 7조 원 가량을 더 뺄 수 있다. 그러면 자, 아니 우리가 최악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7조 원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외국인들이 한 번 하루 매도할 때 얼마씩 매도하나요? 1조에서 2조까지도 매도합니다. 그죠? 한 3일 정도 더 하락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하락 기조를 보인다고 하면 이게 그렇다 차트가 이 주가가 막 4% 5%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 왜 우리 국내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뺀다고 해도 이렇게 막 예를 한참 그때 6,500억 빼고 3,000억씩 뺀다고 해도 그만큼 우리 개인과 기관들이 지금 기관들이 매수세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기타 범위들 왔지만 연기금들이 매수세를 도와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 먹고 1%를 더 날린다고 해도 그렇게 급격하게 주가는 하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바닥이라고 판단할 때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선배님들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든 삼성이건 공통부모 또 하나의 공통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연기금과 투신들이에요. 이 기관들이에요. 왜? 지금 8월 달에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왜 본격적으로 빠졌는지 9월 달에 명확히 드러나 버렸죠. 이 모건 스탠리 기억하시죠, 선배님? 제가 모건 스탠리 기사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이왕이면 기사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어차피 오늘 휴일이니까 우리 좀 차분히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모건 스탠리 기사를 한번 모아놨었는데 이거였나? 아, 여기였네요. 잠시만요, 선배님. 어, 이렇게 시간 딜레이 될 때는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게 녹화가 아니라 라이브로 다 찍기 때문에 자, 이거였네요. 자, 우리 선배님 이거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겨울 보고서 쇼크 되면서 모건 스탠리 선행 매매 기사였어요. 이게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여기 있네요. 13일 날, 9월 13일 날 서울점 창구에서 사실 이게 첫 번째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 8월 달부터 사실 창구 매매에 엄청나게 들어갔던 게 모건 스탠리였거든요. SK 하이닉스 주식 100만 주면 1,000억 원이 넘죠. 자, 그러면서 삼성까지 같이 판매하면서 갑자기 이틀 있다가 반도체 하향 보고서를 써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SK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내려잡는 50% 가까이를 빼버렸죠. 진짜 뭐 욕을 이거 선배님도 지금 보시면서 욕 한마디씩 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속으로는 엄청난 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흔히 말하는 이 외국인들의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엄청나게 뺐다 보니까 기관이나 기관, 투신들 엄청나게 손실을 봤습니다. 개인만 손실을 본 게 아니에요. 왜? 보통 기관이나 투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놓는 게 바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매해마다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 의견들은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렇다 보니 손실폭이 컸는데 이걸 12월까지 그대로 손실을 둘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왜? 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손실폭을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 숏 커버링 들어보셨죠? 숏 커버링, 숏 스퀴즈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짧은 기간 동안 손실 난 거에 커버를 한다 해서 숏 커버거든요. 숏 커버링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급락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 손실률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12월까지 이 손실을 메우지 않는다면 일단은요. 자금적으로 생각하면 기관은 내년도 예산에 직격탄을 맞을 거고요. 투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똑같이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실을 메꾸지 않는다면 내년도 투자금이 내 자금 맡겨서 손실 나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투자금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자금이란 부분이고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을 책임있는 연기금 등에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손실을 극복해야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손실을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반도체 폭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SK였을 겁니다. 왜? 이미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4분기 역시도 HBM 3E 12단, 16단까지 지금 SK가 지금 벌써 개발을 해봤죠. 5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단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금들이 SK로 먼저 들어왔던 거고 제가 삼성전자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무슨 말입니까? 연기금이 꾸준하게 이제부터는 들어올 것이라는 게 자, 삼성전자도 지금 HBM 3E 12단 이거 퀄테스트가 통과됐다고 얘기는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자, 미국에 있는 UBS 은행이죠. UBS 은행 투자 은행도 마찬가지. 또 삼성전자도 일부 지금 인정하면서 퀄테스트는 통과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부분 하면서 6세대 내년도 6세대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미 기사에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 SK도 지금 이 연기금이나 기관이나 이런 펀딩에서도 지금 삼성에서 자금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가 여기를 이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1%를 더 던다고 해도 즉 3조에서 5조 원 가까이 더 던다고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선배님들?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요. 조 바이든이 이제 임기 안에 2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해주는 그 부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통이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엔비디아와 결속력을 강하게 다지려고 하면 TSMC는 분명히 견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SK와 삼성이 굳이 싸우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전 이 생각이 또 한번 드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공매도예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공매도 추이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왜? 지금은요.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 없는 주식을 가져다 빌려다가 먼저 팔고 나중에 갚는 게 공매도인 거예요. 그러면 왜 없는 주식을 먼저 빌려다 팔까요? 지금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이때 팔아놓고 이게 싸지면 이때 사서 갚으면 이게 바로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매도 시스템이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공매도율이 줄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여기서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 치면 이게 올라가 버리면 공매도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삼성전자는 공매도는 일단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역시 자, 지금 0.17, 0.01부터 해서 지금 뭐 그때보다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보통 우리 공매도 잔고 비율을 봤을 때 이 부분이 0.89, 0.87 정도. 지금 그동안 공매도 자금들은 늘고 있지만 현재의 공매도 잔고는 위험 수치는 아니다. 즉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20만 5천 원. 이 부분이 우리 예전에 24만 8천 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었죠. 현재 잔고가 이 공매도 이 세력들이 생각하기에는 고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배님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선배님들 개인들이 이탈할 이유 전혀 없다. 지금 우리 매물대, 이 선행스페이스 매물대라고 개인들의 찐 매물대예요. 이걸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아무리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금 전일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도지, SK 하이닉스는 십자도지를 2번을 그려내면서 방향성. 제가 십자도리 그려낼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변곡점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러면 거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자, 이 외국인들은 현재 이 부분을 숏 커버링이 아니라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커버와 스퀴즈가 뭐가 다른다는 분들은 이것도 설명을 좀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스퀴즈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숏 매도 즉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한 부분들을 지금 이걸 이미 한번 매도를 친 분들을 빠르게 다시 매수하면서 그때 이 팔았던 부분을 메꾸는 작업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일단 떨어질 때 팔아버린 거예요. 떨어질 때 다다닥 팔아버린 걸 지금 올라갈 때 다시 사면서 이 부분들을 수익을 다시 내는 그게 숏 스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자 연기금도 보시죠. 공통분모는 있습니다. 숏 스퀴즈가 됐던 커버링이 됐던 간에 지금 SK는 일단 이 우군들이 지금 버텨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몇 거래일째예요. 6거래일째 개인들이 팔고 있죠, 선배님들. 자, 신용잔고. 신용잔고도 볼까요? 신용잔고 때문에 파는 것이냐? 자, SK 하이닉스 신용잔고입니다. 지금 공유율이 9.42% 높긴 해요, 선배님들 사실. 이 신용잔고들이 보통 건강한 신용잔고가 7에서 8, 6에서 8 사이입니다. 하지만 9인데 뭐 신용잔고가 SK 삼성 공통 분모가 20%. 즉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살려면 20만 원만 있으면 80만 원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바로 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통입니다. 똑같이 20%예요. 자, 그렇다 보니 신용잔고가 조금씩 올라오면 팔아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외인들이 그만큼 주가를 아래 위로 흔들거나 또는 뭐 이런 개별 리스크, 즉 창고 물량들 있죠. 모건스탠은 창고 물량들도 엄청나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그러다 보니 떨어지는 건 사실이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이 공효율은 아니에요. 9 정도 되면 그냥 그 정도면은 SK 하이닉스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건 사실 개별적인 이슈. 즉 제가 말씀드린 뉴스에 나오는 뭐 트럼프 이슈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6세대 얘기가 자꾸 나오죠. 6세대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이 6세대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6세대로 가는 이 나노 공정에 있어서 원스톱 경영이 지금 조금 아직은 개발이 덜 돼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TSMC랑 손을 합치는데 TSMC가 지금 트럼프한테 정면으로 지금 정면으로 지금 타겟을 잡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 우리 개인들이 조금 지금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전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배님들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HBM 타임라인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1세대를 첫 개발한 게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2015년에 2세대 개발을 하면서 이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HBM2E 있지 않습니까? 이거 2세대 거를 엔비디아에서 첫 번째로 쓴 게 바로 삼성전자 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도 그때 많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3세대부터였죠. 20년에 개발은 먼저 했으나 삼성전자는 사실 원스톱 경영을 포기하고 즉 HBM 전문 인력들을 도처로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AI보다는 그때 하만을 인수했었죠.
2019년에 하만 인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하만을 인수하면서 이 자율주행, 죄송합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눈을 돌렸었고, 이 하만 인수하면서 이걸 자율주행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 하진 못했었죠. 자, 그러면서 대신 이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더 집중을 해서 원스톱 경영 시스템, 즉 이 공장과 이 전문가들이 하나로 한때 합치면서 개발과 양산까지를 엄청나게 빠른 패스트트랙, 거의 패스트트랙이었죠. 하면서 굉장히 양산에 서두릅니다. 그러면서 4세대를 첫 개발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연대 바로 양산을 해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 점점 자, 이 SK 하이닉스가 사실 22년부터 이때부터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사실 고대역폭 메모리는 조금씩 좁혀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에 있어서 4세대, 즉 5세대부터에서는 이 결과는 이미 20년부터는 사실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었다. 뭐 아쉬운 건 어쩌죠. 예전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다시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지금 5세대까지 달려왔는데, 자, 다만 23년부터 4세대부터 삼성 내에서도 5세대부터는 우리가 지겠다. SK하이닉스 격차 따라잡히겠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이제 인적 쇄신부터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6세대부터는 따라잡기 위해서 양산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그렇다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6세대로 지금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지금 5세대에서는 16단까지 이미 개발하면서 기술력에선 앞서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삼성전자는 5세대 지금 12단 퀄 테스트를 지금 통과는 한 것으로 보여지라 양산은 지금 이제 올 12월부터 다음 달부터 양산을 하기로 되어 있긴 해요. 4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나아질 텐데, 자, 그러면 6세대로 넘어갈 때 이 6세대부터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느냐?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 때문에 TSMC랑 손을 잡고 6세대는 같이 공동 양산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원스톱으로 갈 거고, 우리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원스톱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TSMC를 한번 거쳤다가 돌아오는, 즉 투스톱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저는 그래요. 제가 삼성전자 사실 TF팀이고 SK하이닉스 TF팀이면 굉장히 뭐 박학다식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TSMC가 미국 트럼프한테 공동적으로 이 표적이 되어 있는 건 알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엔비디아를 보자는 거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선택은 과연 SK 하이닉스 하나만 낼까? 삼성전자 하나만 낼까? 저는 이 두 그룹을 이 TSMC 리스크에 대한 대비로 두 그룹을 같이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삼성전자가 사실 이 지금 인적 쇄신을 할 거면 사실 이 부분에 TSMC랑 공동 개발이 아닌 SK하이닉스도 그게 아닌 둘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 추후에는 TSMC가 아니라 이 전 세계 글로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다투는 좀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제가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실시간 대응전도 같이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외국인들 포지션들 보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게 둘이 더 이상 경쟁 상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자, 어차피 앞으로 이 수평형 지금 이게 이 수평으로 쌓아가고 있죠. 이게 지금 기판입니다. 기판 위에 우리 GPU와 HBM을 수평으로 쌓는 게 있다면 지금 이제 6세대부터는 수직으로 쌓기 시작해요. 기판과 자, 이 HBM, D램을 쭉 기판으로 이제 수직으로 쌓아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어서 기판에 있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제가 이 유리기판도 예전 영상 많이 말씀드렸죠. 필옵틱스. 필옵틱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제 2대 주주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SK가 좀 협력을 해주고 또 쌓아가는 이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키징 기술에 3나노 공정에 또 삼성전자가 지금 6세대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16단까지 이미 개발을 했죠. 5세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16단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서로 공동으로 협력만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글로벌 이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에 정말 TSMC도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괴물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편가르기가 아니라 삼성과 SK 하이닉스 지금도 뭐 제가 실시간으로 뭐 대응들 전략들 드리고 있으면서 필승 이기자 방에서도 자, 이 전일 뭐 미국 시장부터 해서 종목들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제가 다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어차피 적이 아닙니다.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부분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배님들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꼭 이겨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제 트럼프 집권부터는 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선배님들 이 주식 이제 뭐 내년부터겠죠. 뭐 내년부터긴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함께 삼성, SK 하이닉스 지금 뭐 우리 제가 현재 구독자가 우리 성공투자연구소가 20만 한 5천, 20만 6천 정도 되는데 최소한 한 40만 정도 된다면 특히 이제 우리 선배님들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합치면 600만 주주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40만까지는 좀 가서 제가 지금 영상 올 때마다 한 4만 명, 5만 명 정도 함께 보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외국인들 참고 물량들 제가 실시간으로 선배님께 이 보자 드린다고 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좀 주말에 제가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삼성, SK 제가 차트나 시황, 대응 전략, 타점까지 우리 선배님들 지속적으로 제가 선배님들 보좌하면서 반드시 두 그룹 모두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영상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제 영상 네이처셀 김대휘, 우리기술투자 김대휘, 샤페론 김대휘 쳐보시면 샤페론은 사실 어저께 단기 투자로 제가 단일 아침에 잡아서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15% 이상 수익을 제가 마무리했고요. 제 영상 꼭 찾아보십시오. 지난주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10월 23일이었습니다. 이날 사실 급등한 제 10월 23일 네이처셀 김대휘 영상 찾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10거래일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75% 이상 수익을 내고요. 24%까지 급락했던 적 있죠. 그날 제가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15%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단기 수익 열심히 내고 있는데 뭐 열흘간 150% 수익이면 적은 수치는 아니겠죠. 이렇게 열심히 수익을 내는 것도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 좋아요, 구독. 즉 우리 선배님들 SK 하이닉스 이 영상들 많은 분들이 보면 볼수록 저는요 실시간으로 제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오픈해 드릴 거고요. 추후에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 영상 조회수가 SK 하이닉스 각각 3만 명 이상이 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선배님들 다시 무료 텔레그램 방 다 초대될 거고요. 텔레그램 방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수익 내는 정보도 보내드리면서 다시금 우리 선배님들 제가 이제 수익까지 보좌하는 그런 날까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명히 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배님들. 자, SK 하이닉스 주주들 분명 계좌 열어보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실 거고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면 SK 하이닉스도 분명 같이 있을 겁니다.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승리하십시오. 필승입니다.